앞선 영상 마지막에 등장한 듣기 만 4년을 정리한 문장, 무모할 정도로 쏟아부었던 그 시간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22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엄마표 영어 소리 노출 만 4년이 지나니 아이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간 것도 부실한 아이, 억지로 끄집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들어가기가 차고 넘치면 의식하지 않아도 비집고 새어나온다는 말을 실감했지요.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혼잣말 영어로 중얼거리기였습니다. 의식하고 하는 행동은 아닌데 혼잣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게 전부 영어였으며 제대로 된 문장으로 생각나는 대로 중얼거리는 것이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을 받아줄 만큼의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생긴 버릇이 아닐까 그리 생각되었네요. 굳이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음독을 강요하면서 연습하지 않아도 입과 혀의 근육이 영어라는 언어에도 유연해지는 유창성이 향상되고 자신만의 발음도 완성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영상을 자막 없이 알아듣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재미에 빠져들었던 것은 시트콤 드라마였지요.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하는 것들 방영시간 챙겨 고정적으로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TV를 보며 아이는 웃는데 엄마는 따라웃지 못하는 우픈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시트콤 드라마는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유머 코드가 있지요. 아이는 자막 없이도 대사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시트콤에 입혀진 웃음소리와 동시에 웃음이 터져주는 겁니다. 줄곧 옆에 앉아 나란히 같이 봐왔지만 웃지 못하는 엄마였겠지요. 간혹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고학년이라지만 초등학생 아이가 우리말로 바꾸어 제대로 전달하기는 무리가 있었겠지요. 아이는 귀가 활짝 열려 영어로 듣는 그 순간의 상황, 그들의 문화, 대화 속 숨은 의미까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까지 충분히 번역으로 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알아듣는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거지요. 지켜보는 엄마는 놀랍고 신기하고 신났습니다. 이 정도가 가능하다면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는 훨씬 쉽지 않을까요? 제대로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웃풋 중 하나인 말하기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좋았지요.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공통 관심사를 두고 차근차근 주고받는 이야기가 불가능할 리 없으니까요. 뒤에 아웃풋 자세히 이야기 나오겠지만 충분한 인풋 없이 아웃풋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은 이 길에서 늘 경계해야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영어 해방 그 순간까지 흘려듣기도 잘 챙기며 끝까지 가보자 계획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집중 듣기와는 달리 흘려듣기는 고학년이 되면서 여러 한계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또한 시기를 놓치면 누리기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요. 시기라 할 수 있을 때는 아무래도 초등 중학년까지가 아닌가 합니다. 고학년에 들어서며 시간도 부족했지만 사춘기 조짐인지 잡생각 또한 많아져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흘려듣기를 위해 영상을 마주하고 있는 아이의 시선이 영상이 아닌 멀고 먼 상상의 나라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곁에 있는 엄마가 눈치챌 수 있는 순간이 잦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연유로 5년차부터는 흘려듣기 2시간을 못 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맘 쓰지 않아도 좋았네요. 2학년 이후 초등 졸업까지 우리 집 거실 환경은 한가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틀어져 있는 TV 채널이 원어방송이었고 이미 귀가 활짝 열려있는 아이는 굳이 별도로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주중에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보는 영상이 원음이었으니까요. 영어 실력 바닥인 엄마, 긴 시간 아이 곁에서 함께해야 했던 이 시간들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눈은 아이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늘 딴 생각으로 가득했었네요. 간혹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같은 집중력이었다면 그 시간을 보낸 뒤 엄마도 쑥쑥 영어가 늘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습득의 방법이 통하는 연령은 정해져 있고 안타깝게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적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누었던 언어학자의 이론이 믿어졌거든요. 긴 시간 아이와 흘려듣기를 함께했던 엄마에게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답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만 4년의 듣기 집중 몰입 이후 아이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원서를 읽어나가며 사고력을 다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귀가 열려 자막 없이 원음의 영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당연한 수순인 아웃풋이 되겠지요. 어설픈 아웃풋 욕심 부리지 않고 꾹꾹 눌러 담기만 했던 인풋을 제대로 터뜨려줄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상 누리보듬의 엄마표 영어 2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